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새 환자가 481명이 나와 오늘은 닷새 만에 500명대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성률과 감염 재생산 지수 등 4차 대유행을 걱정하게 하는 여러 지표는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휴일이었던 어제 전국 놀이공원과 대형 쇼핑몰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학교 내 집단 감염이 심상치 않은데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 단위 나들이 객도 많아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돌봄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됩니다. 정부는 이달에 300만 명, 상반기에 1,200만 명의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멈추고 진정되던 서울 아파트 값이 오세훈 시장 당선 일주일 만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도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그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해가 없게 하려고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한일 갈등이 재점화한 가운데 방한한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가 오염수 방류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일본 편들기를 고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섰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어제 휴일을 맞은 도심 곳곳은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네, 새학기가 시작되고 학교 내 집단 감염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 단위 나들이 객도 많아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따뜻하고 청명한 날씨에 거리는 가벼운 옷차림을 한 나들이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인근 식당과 카페 앞까지 길게 줄을 선 손님들.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내보다는 야외에 있는 게 좀 코로나 안전할 것 같아가지고 사람도 많아서 밖에서 마시고 있었어요. 놀이공원 온 것만큼 많았던 것 같아요. 날씨도 좋아가지고. 쇼핑객이 몰린 백화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은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안간힘을 쓰지만 식당 대부분은 빈 테이블 없이 손님이 다닥다닥 붙어 앉았습니다. 한 식당은 개장 2시간 만에 대기인 수가 400명을 넘겼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남았어요. 공기가 안 좋은 것 같아갖고. 어린이 공원엔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매표소부터 거리두기를 유도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엔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무의식 중에 거리두기하고 손소독제 사용이 조금 잘 지켜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 학기 시작 뒤 전국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는 이미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부모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함에 아이들이 마스크를 잘 썼는지 재차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두기 좀 철저하게 하면서 아이랑 좀 좋은 시간 보내려고 나왔습니다. 마스크도 다 잘 써주시고 있고 저희도 또 그렇게 해야죠.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자영업자 반발 등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실제로 조정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어제 발표된 확진자는 672명으로 집계되면서 나흘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사천 맥주집 관련 연쇄 감염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손님, 가족 간 전파 등으로 사천과 진주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맥주집 관련 외국인 확진자가 다니는 8개 기업에 동선 노출자 진단검사를 당부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다거나 학교에 등교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필수적 활동 외에 지인들과 친구들과 만나는 모임은 반드시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적 확진자가 50명을 훌쩍 넘은 경남 진주 유흥주점 관련 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진주시는 유흥시설 382곳에 대해 2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보습학원 관련 집단 감염이 비상입니다. 확진된 학원생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접촉자를 검사한 결과
학생과 교직원 등이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산이 우려되자 해당 초등학교를 포함해 초등학교 24곳은 23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삼성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내 지역을 저희가 원격 수업 지역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의 전남 담양사무소를 매개로 한 확진자도 광주와 전남 등에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울산에서도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최근 인도에서 확인된 코로나19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1월 이후 인도에서 입국한 환자는 모두 94명이었고 이 가운데 인도 변이는 9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9명 가운데 2명은 지난달, 또 7명은 4월에 각각 확진됐으며 이들은 모두 경유지 없이 인도에서 국내로 입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새 환자는 모두 4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 142명 적은 것으로 오늘 0시 기준 발표될 새 환자 수는 5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이 278명, 비수도권이 20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132명씩 발생했고 울산과 경남에서 27명씩, 부산에서 24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환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어서 당분간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한 주 동안 전국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이고 수도권의 경우 1.14로 유행 증가세가 뚜렷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의미합니다. 검사자 가운데 환자가 나오는 비율인 양성률은 3.67%로 3차 대유행이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 말 이후 처음 3%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장애인, 노인, 국가보훈자, 돌봄 종사자와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희귀혈전증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30살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돌봄 관련 협회와 항공사 등을 통해서 접종 대상자를 파악해 안내했고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의료기관에 제시하면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이달 안에 300만 명, 상반기에 1,200만 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확산세가 더 걱정되는 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10명 가운데 3명 정도는 이른바 숨어있는 환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백신에 접종받은 사람은 아직 100명 가운데 3명이 안 되고 백신 확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의 여파로 휴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방역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숨어있는 환자 비율이 늘어난 게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최근 2주간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환자 비율은 28.8%. 누적 집단 확진 사례에선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비율이 19.8%였던 걸 감안하면 최근 들어 숨어있는 환자 비율이 늘어난 겁니다.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재유행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첫 백신 접종이 지난 2월 26일 이루어진 이후 50여일 만에 전 국민 5,200만 명의 3%인 151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1분기 1차 접종 대상자의 접종률은 89.3%였고 2분기 접종 대상자의 접종률은 17.4%로 아직 속도가 붙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기존 71곳이었던 예방접종센터가 지난 15일부터 104곳 추가됨에 따라 앞으로 접종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소 잔여형 백신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고
미국 정부가 백신 효과 지속을 위해 부스터샷, 이른바 추가 접종 계획을 검토하는 등 악재가 늘면서 백신 확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방역 당국의 고심도 함께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방역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 1, 2차 접종 간격을 10일에서 12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미국의 부스터샷 계획에 따른 백신 수급 불안 심화 우려와 관련해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전문가와 논의해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의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여부를 올 여름이 끝날 때쯤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혈전 문제로 접종이 잠정 중단된 얀센 백신은 경고나 제한 조건이 붙은 형태로 재사용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미국 감염병 분야 최고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재사용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M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날 열리는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얀센 백신 재사용 권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일정한 형태의 경고 또는 연령이나 성별 제한 등의 조건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y estimate is that we will continue to use it in some form. I doubt very seriously if they just cancel it. I don't think that's going to happen.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접종, 부스터샷 필요성에 대한 최종 결론은 올 여름이 끝날 때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될 즈음이면 백신의 면역 효과가 약해졌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가 접종 여부는 제약사가 아니라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미 보건당국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백신 추가 접종을 결정하면 다른 나라들도 잇따라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전 세계적인 백신 수급 불균형은 심화하고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보건규제당국이 현지 시각 17일 중단했던 얀센 백신의 접종 재개를 조건부로 권고했습니다. 남아공 보건규제당국은 성명에서 혈전증 위험이 높은 접종 대상자에 대한 스크리닝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얀센 백신의 접종을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얀센 백신 접종 후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 접종 대상자에게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독일 관광객들이 러시아로 가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등 유럽에서 백신 관광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 비중이 큰 미국 알래스카주도 6월부터 여행객들에게 무료로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호텔, 러시아 의료진이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 사람들은 하루 전 항공편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모스크바에 도착한 약 50명의 독일 관광객들입니다. 독일에서 백신을 맞으려면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과 관광을 결합한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것입니다.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아직 유럽의약품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유명한 의학 저널인 렌시스의 논문이 실리면서 백신 부족에 시달리는 유럽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In Germany, I saw that getting a regular vaccine was approximately 5 to 10 months in the future, so that was too long for me. So I looked up other opportunities. As I learned, it's basically like AstraZeneca, just really little differences. So I thought, okay, then it's good enough for me. I wrote the article in The Lancet. I trust them. They say it's 91% safe. I think, okay, that's okay for me.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알래스카주가 오는 6월 1일부터 여행객들에게 무료로 코로나19 백신을 놔주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The idea is if we have excess vaccines, why not use them? So what we're saying to our tourists, if you come to Alaska, and this will start on June 1st, if you come to Alaska, you get a free vaccination, if you want one. 관광산업 비중이 큰 몰디브의 관광부 장관도
조만간 외국인 관광객에게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며 백신을 맞으려는 관광객에게는 무제한 입국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여행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개발도상국의 백신 수급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자영업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지만 유독 직원 없는 나홀로 사장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극심한 영업난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직원을 내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혁은 씨는 서울 연남동에서 3년째 작은 커피숍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혼자, 주말에는 아르바이트생 1명과 함께 일합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매출이 너무 줄어서 평일에는 도저히 사람 쓸 여력이 없습니다.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평일에 일하던 친구는 그냥 그만두게 되었고 이제 이게 너무 오래 간다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자영업의 위기는 한두의 일이 아닙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고도화하면서 골목 상권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20년 전 630만을 넘었던 자영업자 수는 500만 명대 중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특징적인 현상은 자영업자 감소 속에 유독 직원 없는 나홀로 사장이 늘었다는 겁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사상 최장 기간인 28개월 연속 줄어드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비임금 근로자 중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는 1만 3천 명 증가하였으나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는 9만 4천 명, 무급 가족 종사자는 6만 명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외환 위기 때도 줄폐업 속에 나홀로 사장만 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가게를 꾸리는 모습이 코로나가 덮친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이처럼 자영업이 영세화하고 기업은 고용을 줄이면서 청년층의 취업난도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소상공인 51만 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번 2차 신속지급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중기부는 2019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지난해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41만 6천 명을 추가로 발굴해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주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 의뢰에서 실시한 4월 2주차 주간 집계 결과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 오른 34.7%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1.4%포인트 내린 61.5%로 긍정과 부정평가 차이는 26.8%포인트로 소폭 좁혀졌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밖이었습니다. 정당별 지지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0.4%포인트 내린 30%였고 국민의힘은 2.3%포인트 떨어진 37.1%였습니다. 양당 격차는 7.1%포인트로 국민의힘이 5주 연속 앞섰습니다. 그 밖에 국민의당은 8%,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5.4%와 4%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구도가 굳어져 가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YTN이 리얼미터 의뢰에서 지난 16일 진행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꼽은 답은 37.2%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로 윤 전 총장과 16.2%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은 11%였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여권 주자들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두 50%대 지지율을 얻으면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재명 지사와의 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을 뽑겠다는 답은 51.1%, 이재명 지사는 32.3%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의 대결에서도 윤 전 총장을 선택한 비율은 51.6%, 이낙연 전 대표는 30.1%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하루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당분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총리 역할을 대행할 예정인 가운데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쇄신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시동을 걸 걸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부겸 후보자는 휴일에도 출근해 청문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날이어서 앞으로 이제 청문회 준비할 수 있는 오늘 계획하고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국무총리는 장관과 달리 청문회 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최근 야당 동의를 얻어 임명된 장관이 드문 상황이지만 청와대는 김 후보자 임명안 통과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당시에도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김부겸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될 때까지 국무총리 역할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행합니다. 국무총리 대행 자격으로 중대본을 처음 주재한 홍 부총리는 이번 주 국회 대정부 질문에도 총리 대행으로 나섭니다. 지금부터 제404차 중대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분간 제가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까지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시동을 겁니다. 개각 이후 문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인적 쇄신을 마치고 국정 동력 회복에 시동을 건 문 대통령이 첫 회의석상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본회의를 열어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홍남기 총리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특히 최근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과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 코로나19 백신 확보 방안과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등을 놓고 여야의 거센 설전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후보로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투표 결과 정한도 민주당 용인시의회 의원을 제외한 새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대표 당선자는 다음 달 2일에 열리는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됩니다. 차기 대권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모병제 전환과 남녀 의무 군사 훈련을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출간되는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 기초 군사 훈련을 진행해서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구상을 담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른바 남녀평등 복무제를 통해 전체 병역 자원을 넓히고 청년 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며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첫 방역기획관으로 임명된 김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모란 기획관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히 접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등 정치 방역 여론을 주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급등을 멈추고 진정기밀이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서울시장 선거 일주일 만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4월 첫째 주 0.05%에서 둘째 주 0.07%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10주 만에 상승폭이 다시 커진 건데 가격 상승은 노원구와 송파구, 강남 3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이 이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세훈 시장 당선 직후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양상이지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자체장들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 상향 조정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자리입니다. 비공개 회의를 마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조사와 산정보고서를 지자체에도 제공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올해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 조세 부담을 줄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상태로 현재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저희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세 저항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경고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회의에서 오 시장은 공시가가 너무 빨리 오르는 게 문제라며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가 4만 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늘어 공시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시장은 세금 부과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확신을 국민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5개 시도지사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앞으로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여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시가 산정뿐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코로나19 방역수칙 개선과 탈원전 문제 등이 조만간 거론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인천경찰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전직 인천시 의회 의원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17년 8월 인천시 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당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한들 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제곱미터를 19억 6천만 원에 사들인 뒤 30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땅을 산 지 2주 뒤에 해당 부지는 한들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 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해오다가 조사 없이 그냥 기소할 거란 보도가 나오자 오해가 없게 하려고 조사에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준형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그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피의자 신분 소환으로 조사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 부장이던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정황을 포착했지만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 지검장에게 4차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만 제출한 채 소환에 불응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조사 없이 이 지검장을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워 대검찰청에 보고했습니다. 대검도 이 지검장이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인 만큼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추린 뒤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지검장이 돌연 출석 의사를 밝힌 뒤 검찰 조사에 응한 겁니다. 이 지검장 측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검찰 소환에 불응해온 건 기소권에 대한 검찰과 공수처 의견이 조율되길 기다려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고
반부패 강력부가 오해받는 걸 해명할 필요가 있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구체적인 날짜별 사실관계를 제시하며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해명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충실히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지검장이 조사를 받았더라도 검찰의 기소 방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법정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4.19 혁명 제61주년인 오늘 기념식이 열립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제61주년 4.19 혁명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기념식에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정부 주요 인사, 4.19 혁명 유공자와 유족 등 90여 명만 참석합니다. YTN은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점을 보도하는 세 번째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열고 불법 다단계와 흡사한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비상장 코인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회원들을 모집하면 더 큰 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중장년층 30여 명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강사는 다단계 업체의 직원. 지금은 40원짜리 코인이지만 거래소에 상장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고 현혹합니다. 첫 달 만에 6만 7,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일이라는 관심가지라는 거예요. 지난 2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설명회. YTN 취재진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강연 시작에 앞서 진행자가 해당 사업의 모든 게 합법은 아니라며 녹취와 촬영을 금지합니다. 이동이 내 수업이니까 아시죠 다들. 그게 완전 막 순결 무결한 합법은 아니잖아요. 노동이나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강연. 투자 대상인 가상화폐는 이미 대기업과 결제 방식을 제휴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투자자하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은행들과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높은 수익률을 공언합니다. 5대 은행 중에서 4대 은행을 확보를 하고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강연이 끝나자 진행자가 네트워킹 서비스란 용어를 거론합니다. 지인들을 가입시켜 일정 수준의 회원수만 확보하면 월 1,000만 원대의 고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미 회원수가 5만 명이라며 원금은 무조건 보장한다고 자신합니다. 워렌 버핏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이 절대 돈을 잃지 말라. 저희는 플랜 속에서 원금을 찾아내요. 직급이 있는데 어느 정도 볼륨을 하시면 3스타를 하시고 불법 다단계가 의심되는 상황. 하지만 참석자들은 주저없이 수백만 원씩을 내고 코인 구매를 약정합니다. 설명의 내용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진행자가 거론했던 대기업 모두에 확인한 결과 단 한 곳도 A코인과 제휴를 맺지 않았습니다. 다 확인했는데 저희도 제휴다고 가약한 거 없다고. 제휴를 담당하는 제가 두 부서에 확인을 해봤고요.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라고 하십니다. A코인 사업을 지원한다던 자산 인증 단체도 연루 사실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홀딩스 컴퍼니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지분 관계, 투자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라는 거 존재도 저는 사실을 몰랐어요. YTN 취재 결과 업체 대표 박모 씨는 지난해 1월 사기와 불법 다단계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판법 위반, 그다음에 사기죄는 기본. 만약에 원금 보장을 했으면 유사수준 위반까지 3종 세트로 다 처벌을 해왔어요. 가상화폐 광풍 속에 수상한 다단계 코인 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문 지식 없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익명 채팅방이 잇따라 개설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월호 크루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는 유족과 희생자를 조롱하는 메시지와 공지글이 게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채팅방 참여자들을 질타하는 메시지와 추모의 글을 올리면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취 상태의 A씨는 그제 저녁 7시 반쯤 중랑구에서 노원구 수락산역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60대 여성 기사의 목을 안전벨트로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이 지하철에서 대화 중이던 노인에게 시끄럽다며 주먹을 휘둘러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그제 저녁 8시쯤 지하철 3호선 오금 방면 객차 안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제보 영상을 보면 50대로 추정되는 가해 남성이 노인 얼굴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제보자는 당시 가해 남성이 지하철 안에서 대화하던 노인 2명에게 시끄럽다며 욕설을 했고 노인이 항의하자 다가가 폭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춘천의 반환 미군 기지인 캠프페이지 땅속에서 기름 범벅인 흙이 나오고 폐 기름통까지 쏟아져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땅이 오염됐는지 정확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춘천시는 올해 안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반환된 미군 기지 춘천 캠프페이지 54만 제곱미터, 축구장 78개에 달하는 부지에는 현재 체육관과 주차장이 전부입니다. 반환된 지 15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허허벌판. 춘천시는 이곳에 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 조사는 아직 다 마치지도 못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토양 오염까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5월 공원을 조성하려 땅을 파자 시커먼 기름 범벅이었습니다. 토양 오염 법정 기준치 6배 이상. 국방부가 정화 작업을 마쳤다며 춘천시에 땅을 판 뒤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5달 뒤에는 미군이 버리고 간 폐기름통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까지 모두 중단됐습니다. 국방부가 당시에 오염이 안 됐다고 해서 사전조사 시에 안 됐다고 해서 환경 정화를 안 한 곳에서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지금 나온 것이니까 결국은 국방부가 사전조사를 좀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정화 작업을 모두 마쳐야 공원 조성이 가능한 상황. 얼마나 많은 토양이 오염됐는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춘천시는 우려만큼의 오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드럼통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까지는 조사가 돼봐야 알지만 이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일각에서는 이재수 춘천시장의 역점 정책인 시민공원 조성 사업을 임기 내 추진하기 위해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 시민들은 반환 미군 기지가 안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한일 갈등이 더욱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개입 요청에 미국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정의용 외교장관의 협조 당부에도 이번 일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난감해하는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 일본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머리를 숙이며 고심 끝에 답변을 내놓습니다. But we're not planning right now. We don't think it's appropriate for the United States to jump in to a process that's already underway. 케리 특사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과정을 IAEA가 관찰하는 동안 일본의 계속된 협조가 핵심인데 일본이 IAEA와 매우 긴밀히 협력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날 정우영 외교부 장관이 케리 특사에게 방류 결정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미 측에 당부했는데도 케리 특사는 바로 다음 날 미국의 개입에 대해 분명한 선긋기에 나선 겁니다. 이는 미국이 일본의 방류 결정 자체에 반대하지 않으며 IAEA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일본 오염수 관련 질문에 난감해하던 케리 특사는 부담이 덜한 질문이 나오자 그제야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Let me ask you about Korea because everybody's talking about China and Japan. So good. 미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지만 미국 입장에서 핵심 동맹국들인 한일 간 갈등을 조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정부로선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집결해 일본을 압박하려고 했지만 미국의 동참 없이 일본을 움직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에서 50여 년 만에 타이완 문제를 다시 거론하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상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52년 만에 처음으로 타이완 문제를 공동 성명에 명시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는 짧은 언급입니다. 台湾海峡の平和と安定の重要性については日米間で一致しており、今回改めてこのことを確認をいたしました。 일본은 이번 성명을 계기로 타이완 문제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타이완에서 모종의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이 후방 지원을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전선이 하나 더 늘어난 겁니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센카쿠 열도, 중국명 랴오이다오섬 유사시 개입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은 무엇보다 중일 수교 이후 처음으로 일본이 타이완 문제를 거론한 것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我们要求美日严肃对待中方关切，恪守一个中国原则，立即停止干涉中国内政，立即停止损害中国利益。 일본은 이제 화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했고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류의 중국 수출 또는 기업 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주권과 안보 그리고 개발 이익 수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거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중국의 위협을 빌미로 군사력 증강에 나설 우려도 있어 파장은 커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우입니다. 네, 미얀마의 전통설인 지난 토요일, 미얀마 군부는 유화책으로 2만 3천여 명을 사면했습니다. 그러나 쿠데타 반대 시위에는 무차별 총격으로 맞서면서 유혈 진압을 계속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쿠데타 반대 시위대를 향한 미얀마 군경의 총성이 연이어 들립니다. 현장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시위대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미얀마 전통설인 지난 토요일 루비산지로 유명한 미얀마 모국에서 군경의 총격으로 최소한 3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주민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의식을 잃은 남성 2명을 군경이 수레에 싣고 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부상당한 남성이 필사적으로 기어 도망칩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곧바로 쫓아오고 팔다리를 잡은 채 남성을 끌고 갑니다. 쿠데타 반대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얀마 군부는 전통설을 맞아 재소자 2만 3천여 명을 사면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쿠데타 이후 두 번째 사면인데 쿠데타에 저항하다 체포된 사람들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지금까지 700명 이상이 숨졌고 3천여 명이 구금됐습니다. 민주진영이 소수민족들과 함께 구성한 국민통합정부는 오는 24일 아세안 정상회의에 미얀마 군 최고 실세인 플라잉 장군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최고 살인자의 참석은 안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 기부 활동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고 선한 영향력을 중시하는 성향 때문인데요. 이에 기업들도 이색 기부 캠페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4살 김수현 씨는 친구들과 특별한 기부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평소처럼 마스크를 쓰고 V 포즈를 취한 뒤 SNS에 올리면 끝. 최근 한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 참여형 기부 활동입니다. 셀카를 찍어서 본인 SNS에 올리기만 하면 한 명당 마스크 10개가 택배기사와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들에게 전달됩니다. 대면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 행사는 없는 것 같아서
이런 행사에 참여해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저희한테는 간단하지만 이게 그분들한테는 되게 뜻깊은 기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MZ세대를 겨냥한 기업들의 이색 기부 활동이 활발합니다. MZ세대는 선한 영향력 확산의 가치를 두고 기부에 긍정적이며 SNS를 통한 다른 사람 동참 권유에도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기업에선 웃는 모습을 촬영해 올리면 기부금을 적립해 보육원 아동을 돕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참여자 대부분이 MZ세대였습니다. 10대 고객을 대상으로 유기동물 돕기와 환경보호, 어르신 돕기 가운데 한 개를 골라 응원하기 버튼을 누르면 1,000원씩 기부가 되는 이벤트도 있었는데 열흘 만에 5만 명이 참여해 5천만 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기부를 함에 있어서도 본인의 착한 일들을 SNS에 인증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최근 착한 기업을 선호하는 현상이 부각되는 만큼 MZ세대들을 겨냥한 기업들의 이색 기부 활동들도 더욱 많아질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휴일 고속도로에서 우연히 사고 현장을 목격한 20대 소방관이 발빠른 응급처치로 피해자를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지난 11일 경부고속도로 금강 1교 부근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1차선으로 급하게 끼어들려다가 버스와 충돌했고 결국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에 모두 우왕좌왕하던 사이 충북 음성소방서 27살 김주훈 소방사가 현장을 지나다 급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김 소방사는 제일 먼저 119 상황실에 사고 소식을 알리고 가장 파손이 심한 차량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김 소방사는 반파된 차량 안에서 왼쪽 허벅지 골절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운전자를 발견했고 발빠르게 응급처치에 나섰습니다. 그 사이 119 구급대가 도착을 했고 환자를 인계했습니다. 올해 3년 차인 김주훈 소방사는 사고를 목격하고 본능적으로 달려갔고 소방관으로서 인명을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5.8도로 다소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며 금세 따뜻해지겠습니다. 항상 입고 벗기 편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영동과 영남, 충북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날씨인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22도, 광주 21도가 예상되고요. 동쪽 지방은 대구 25도, 강릉 26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모레에는 서울 낮 기온도 26도까지 오르는 등 내일은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강한 볕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 높음 수준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이스라엘 출근길 마스크 벗었다. 자유의 미소. 아침 신문들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와 방역 수칙을 해제한 이스라엘의 거리 풍경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김오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임명된 것 역시 신문들의 주요 뉴스였는데요. 조선일보는 김오란 교수가 백신 구입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등의 말을 해왔다며 코드의 인사라는 의료계와 야권의 비판을 실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 교수는 백신이 아닌 방역을 담당할 비서관이라고 했다는데요. 경향신문은 방역기획관은 백신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고, 중앙일보는 이번 인사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힘을 빼는 옥상옥 인사라는 비판을 소개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정화 설비 3개 가운데 2개가 일본 정부의 최종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레는 시험 운전 상태로 오염수를 정화해온 셈이라며 안정성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방한한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에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협조를 구했지만 케리 특사는 미국이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는 김학의 사건 검찰 재수사의 바탕이 된 대검 진상조사단 보고서에 왜곡과 과장이 판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핵심인 성폭력 의혹을 두곤 의견 대립이 일어 전체 보고서 절반을 소모적 논쟁으로 채웠고 김학의 사건 청와대 외압 의혹은 각색된 면담 내용 한 줄이 수사 권고의 근거가 됐다며 입수한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자산총액 4대 그룹 계열사 임원의 연봉 증가율이 직원 평균치의 3배 정도였다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한항공의 경우 직원 평균 급여가 8,100만 원에서 6,8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지만 총수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1년 전보다 12억 원을 더 받아갔다고 합니다. 조간브리핑 권남기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새 환자가 481명이 나와 오늘은 닷새 만에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성률과 감염 재생산 지수 등 4차 대유행을 걱정하게 하는 여러 지표는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돌봄 종사자와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됩니다. 정부는 이달에 300만 명, 상반기에 1,200만 명의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소상공인 51만 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한일 갈등이 재점화한 가운데 방한한 존 케리 대통령 기후 특사가 오염수 방류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일본 편들기를 고수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주말에도 불구하고 나흘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4차 대유행을 걱정을 하게 하는 여러 지표가 빠르게 나빠지면서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주말이면 다소 주춤하던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가 평일의 절반도 안 됐지만 확진자가 줄기는커녕 14명 늘어난 겁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환자 추이를 보면 600명에서 700명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핵심 지표인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621명으로 한 주 만에 무려 42명, 7.3%나 늘었습니다. 6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발생 비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상 속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감염이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 중 다중이용 시설의 비중은 1월 초 2주간은 16%였으나 지난 2주간은 54%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의 감염은 줄고 있으나 음식점, 주점,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 속 감염이 확산하는 데다 의료기관과 요양원의 선제검사도 늘어나면서 양성률이 전날의 3배에 가까운 3.67%로 치솟았습니다. 양성률은 검사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을 말하는데 3%대 양성률이 나온 건 3차 대유행 정점이던 지난해 12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4차 유행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4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전 같은 시각보다 142명이 적은 것으로 수도권이 278명, 비수도권이 20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걱정과 백신 확보에 대한 국민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안에 300만 명에게 백신을 맞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 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봄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걱정은 더 큽니다. 그런데 한겨울 국민보다 앞서 4차 대유행을 경고하던 정부가 이젠 국민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3차 유행에서 600명대 후반의 신규 환자가 나올 때와 달리 지금은 상황이 안정적이란 겁니다. 의료체계의 여력은 더욱 커져 있습니다. 12월 11일 가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52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611개이며 당시에 10배가 넘는 여력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과 돌봄 종사자, 항공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제 정부가 강조하고 나선 건 백신 접종의 속도. 이달 안에 300만 명, 그리고 상반기에 1,200만 명의 백신 접종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접종 속도를 더해 이틀 전에는 처음으로 하루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한편으론 목욕장과 어린이집 등 요즘 들어 신규 환자가 쏟아져 나오는 곳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합니다. 물론 이런 국민고통 분담 호소가 4차 대유행의 위기 상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가 그 감염 환경이 일부 바뀐 부분이 있고 또 이전에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계를 올린다고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없는 것도 문제이고 게다가 해외 입국자를 통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까지 확인되면서 K방역의 전선은 이제 나라 안팎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에 실린 사진 몇 장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밑에 사진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들 보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방역이 엉망인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이 사진들은 코로나19 초기만 해도 방역의 실패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어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마스크를 벗어 던졌습니다. 네, 예상하시는 것처럼 백신 덕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53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7% 정도고요.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도 절반에 달합니다. 백신 접종 속도만큼 일상 회복도 빨라진 겁니다. Yeah, I have a very a deep feeling that we are already down, already back, and we are now in the real life. Yeah. Feeling good. There is like a hope in the air. The summer is coming back. We hope it's gonna stay the situation. 이스라엘 정부는 야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는 동시에 학교 운영도 정상화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됐던 선별검사소가 철거되고 체온검사 같은 방역 조치도 옛일이 됐습니다. 다만 집단 면역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조심스러운 평가도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백신 효과가 얼마나 갈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누적 환자가 인구의 9%까지 나왔던 만큼 팬데믹 대응에서 종합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이 불안하고 4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부러운 게 현실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등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 진압에 대체로 성공했지만 지금은 백신 접종에서 가장 뒤처진 선진국에 포함된다고 뉴욕타임스가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17일 호주와 한국의 접종률은 각각 3%를 밑돌며 일본과 뉴질랜드는 1%조차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CNN 방송도 지난 16일 기사에서 한국을 포함해 뉴질랜드와 태국, 타이완, 일본이 상대적으로 대규모 발병을 차단하는 데 성공적이었지만 지금은 백신 접종률이 4% 미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백신 구하기 힘든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적인 대유행이 반복되고 불안감은 커지는데 백신 수급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백신을 맞는 이른바 백신 관광까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관광객들이 러시아에서 백신을 맞았고 미국 알래스카주도 오는 6월부터 여행객들에게 무료로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호텔, 러시아 의료진이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 사람들은 하루 전 항공편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모스크바에 도착한 약 50명의 독일 관광객들입니다. 독일에서 백신을 맞으려면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과 관광을 결합한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것입니다.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아직 유럽의약품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유명한 의학 저널인 렌시스의 논문이 실리면서 백신 부족에 시달리는 유럽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In Germany, I saw that getting a regular vaccine was approximately 5 to 10 months in the future, so that was too long for me. So I looked up other opportunities. As I learned, it's basically like AstraZeneca, just really little differences. So I thought, okay, then it's good enough for me. I wrote the article in The Lancet. I trust them. They say it's 91% safe. I think, okay, that's okay for me.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알래스카주가 오는 6월 1일부터 여행객들에게 무료로 코로나19 백신을 놔주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The idea is if we have excess vaccines, why not use them? So what we're saying to our tourists, if you come to Alaska, and this will start on June 1st, if you come to Alaska, you get a free vaccination, if you want one. 관광산업 비중이 큰 몰디브의 관광부 장관도 조만간 외국인 관광객에게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며 백신을 맞으려는 관광객에게는 무제한 입국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여행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개발도상국의 백신 수급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주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 의뢰에서 실시한 4월 2주차 주간 집계 결과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 오른 34.7%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1.4%포인트 내린 61.5%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긍정과 부정평가 차이는 26.8%포인트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밖이었습니다. 정당별 지지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0.4%포인트 내린 30%였고 국민의힘은 2.3%포인트 떨어진 37.1%포인트였습니다. 양당 격차는 7.1%포인트로 국민의힘이 5주 연속 앞섰습니다. 그 밖에 국민의당은 8%,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5.4%와 4%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기 대권 구도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양강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이 격차를 더 벌려서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뒤 여권에서 뚜렷한 쇄신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지층도 동요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재보궐선거 뒤 당정청이 대대적인 인사교체에 들어간 날. YTN이 의뢰해 리얼미터가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7.2%의 지지율을 얻으며 1위를 기록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21%, 이낙연 전 대표는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 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보였던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만 떼어놓고 보면 두 주자 사이 격차는 16.2%포인트로 직전 조사 때보다 더욱 벌어졌습니다. 재보궐선거 뒤에도 여권에 대한 민심이 쉽게 반전되지 않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은 모두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가상 대결에서 51.1%, 절반이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맞대결에서도 50% 넘는 응답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권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에서조차
윤석열 전 총장과 여권 주자들 지지율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건 주목할 부분입니다. 여권으로선 대선을 1년 앞두고 이른바 집토끼들의 표심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6일 하루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권 주자를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의원의 3파전으로 압축한 가운데 앞선 친문 핵심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이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야권은 합당을 둘러싼 여전한 온도차 속에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호 2번 우원식 후보, 기호 3번 홍영표 후보, 기호 4번 송영길 후보, 이상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당선자로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를 뽑기 위한 예비경선 결과 이변은 없었습니다. 꼰대 문화 타파로 청년들이 돌아오는 민주당을 외친 정한도 용인시 의원을 제외한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중진 3파전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보름간 당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호중 변수가 관건입니다. 친문 핵심으로 손꼽히는 윤호중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로 당의 투톱이 모두 친문으로 꾸려지면 혁신 의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친문 색채가 옅은 우원식, 송영길 후보가 민생과 혁신을 앞세워 이 점을 집중 공략하고 나선 가운데 우원식이 민생으로 정면으로 돌파하자고 그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해묵은 개파 논쟁에서 벗어나자는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친문 대 비문이라는 가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문제를 놓고 여전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통합 결의까지 한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입장만 정리되면 조만간 합당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이 순조로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찬반이 갈릴 뿐만 아니라 찬성 측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등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고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 큰 호남당원 간담회가 이번 주에 예정된 가운데 흡수 합당의 우려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 뒤 본격적인 합당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 재협상과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까지 맡을 신임 원내대표 선출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그 핵심 축인 저 김기현이 앞장서 막무가내식 국회 운영을 한다면 직에 연연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출마 선언을 앞둔 4선 권성동, 3선 유이동 의원까지 4파전 구도 속에 이번 주 안에 공고를 거쳐 경선 날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국회는 오늘부터 4일간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홍남기 총리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합니다. 특히 최근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과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간 국정 운영 방향, 코로나19 백신 확보 방안과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등을 놓고 여야의 거센 설전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경제 분야, 모레는 교육, 사회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차례로 열릴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소상공인 51만 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번 2차 신속지급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오늘 오전 6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4.19 혁명 제61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제61주년 4.19 혁명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기념식에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정부 주요 인사, 4.19 혁명 유공자와 유족 등 90여 명만 참석합니다.
보훈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새겨진 4.19 혁명의 위대한 가치를 되짚고 4.19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이후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인체 실험도 없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험 결과를 과장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불매 운동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양이 남양했네요. 남양은 믿고 걸읍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남양유업 성토글입니다. SNS에도 남양유업 불매 해시태그와 함께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번지고 있습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일방적 발표 이후 남양유업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하고 제품 판매가 급증했지만 즉각 인체 실험도 없는 과장된 발표였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른바 코로나19를 이용한 꼼수 마케팅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남양유업 불매 움직임이 다시 점화되는 모습입니다. 유독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건 남양유업이 이미 몇 차례 구설에 오르면서 소비자들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엔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퍼붓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대리점에 강제로 떠넘긴 사실이 알려져 소비자들은 물론 편의점들도 불매에 동참했습니다. 지난해엔 임직원들이 경쟁사를 비방하는 댓글 작업까지 벌인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 다시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기업의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CEO 리스크라든지 평판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차곡차곡 쌓여가다 보면 주가하고도 연결이 될 거고 매출하고도 연결이 될 거고 그렇게. 소비자 외면에서 그치지 않고 식약처 고발과 금융당국 조사까지 본격화하며 남양유업이 또다시 휘청거리는 모습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쉬는 날이었던 한 20대 소방관이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다친 사람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소방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밝혀서 훈훈함을 더하고 있는데요. 반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중년 남성의 지하철 폭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버스와 추돌한 검은 승용차가 다른 차량 2대를 연이어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지난 11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주감휴게소 부근에서 발생한 4중 추돌 사고. 한 남성이 종잇장처럼 구겨진 승용차로 다가가 문을 열고 운전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몇 분 뒤 119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운전자를 돕던 이 남성. 27살 김주훈 소방사로 허벅지 부위가 골절된 운전자에게 초기 응급처치를 해 더 큰 부상을 막았습니다. 김 소방사는 휴일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지체 없이 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 겨우 3년차 소방관이지만 사명감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가는 것보다 한번 현장을 확인을 하고 가서 이제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은 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분이 대퇴부 골절이고 하니까 일단은 맨손으로 견인을 해야겠다라고. 눈살을 찌푸리는 폭행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가 희끗한 남성 얼굴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는 남성.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다른 승객의 만류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열차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입니다. 대화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됐고 곧이어 일방적인 폭행이 이어졌다는 게 목격자의 주장입니다. 시끄럽네요 어쩌네 하면서 아저씨 그 노인분들한테 가신 거예요. 귀가 안 좋아서 크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들린다. 그렇게 좋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시비 거시고 막 나중에 쌍욕 나고. 열차 내 비상 전화로 신고를 받은 승무원은 가해 남성만 하차시킨 뒤 출발했습니다. 피해자의 폭행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해당 역 CCTV를 확보해 가해 남성의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사업비 수조 원이 투입될 강원도 삼척 석탄 화력발전소 항만공사가 해안 침식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반년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측은 부랴부랴 침식 저감 시설을 설치했지만 공사 재개 결정을 앞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석탄 운반선이 하역할 삼척 화력발전소 항만 공사 현장입니다. 정부 명령으로 공사가 멈춘 지 6개월째입니다. 해변 모래가 깎여나가는 해안 침식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발전소 측은 지난 2월 이렇게 침식 저감 시설을 설치했지만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사 재개 결정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반대 측 주민들은 해안 침식도 문제지만 발전소가 가동되면 대기 오염 등 환경 파괴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체 여론조사 결과 삼척 시민 60%가 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만큼 이번에 사업을 아예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맹방 해변 망치고 굴뚝에서 석탄재 날리는 그런 도시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거고. 하지만 화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찬성 측 주민들은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하루빨리 공사를 재개해 계획대로 준공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진행됐던 이러한 프로젝트가 우리 또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존권과 결부되는 부분이 있어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5조 원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정률은 현재 30%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침식 저감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검토한 뒤 공사 재개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찬반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공수처가 출범 석 달 만에 검사 임용 절차와 업무 분담을 마무리하면서 가까스로 수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검사 교육이 필요한 데다 전산 시스템이나 사건 사무 규칙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1호 수사에 본격 착수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공수처 검사 13명에 대한 임용 절차를 마쳤습니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정원 23명 가운데 아직 절반가량이 부족하긴 하지만 일단 최소한의 수사 진용은 갖추게 된 겁니다. 조직 구성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수처 조직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근간으로 3개 수사부와 1개 공소부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부장검사가 2명에 불과한 만큼 김성문 부장검사와 최석규 부장검사 모두 수사부를 맡되 최 부장검사는 공소부장을 겸임하기로 했습니다. 평검사 11명에 대해서도 부서를 배치하는 등 업무 분담을 마쳤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부터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888건을 부서와 검사별로 검토할 예정이고 특히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부터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사가 언제 막을 올릴지는 아직 안개 속입니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 4명에 불과해 당장 검사 교육이 시급합니다. 비검찰 출신 검사들에 대해 법무연수원과 교육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실전 투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형사사법 포털 같은 전산 시스템과 수사 실무에 필요한 사건 사무 규칙 마련이 아직 준비 단계라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4월에는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사실상 어려워진 셈입니다. 특히 검찰을 비롯한 다른 수사기관과의 이천 문제 등에 대한 논의에서도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공수처 활동이 본 궤도에 오르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돼 의혹을 받는 이성유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그제 오전 11시부터 밤 8시까지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했지만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 측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언론에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와 반부패 강력부가 오해받는 걸 해명할 필요가 있어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일가가 이달 말까지 모두 13조 원 안팎의 막대한 상속세를 신고할 전망입니다.
상속인들은 천문학적 상속세를 5년간 쪼개내고 국외 유출 논란이 있는 귀중한 예술품은 기증을 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삼성 일가의 상속세 납부 방식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등 19조 원 상당의 주식뿐만 아니라 에버랜드 땅과 자택, 그리고 국보급 문화재 등 상당한 예술품을 남겼습니다. 주식분 11조 원가량은 확정됐고 에버랜드 땅 등 부동산 1조, 예술품 1조가량으로 상속세액은 모두 13조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상속세를 이달 말까지 한꺼번에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삼성 일가는 상속세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해 이번에 6분의 1인 2조 1천억 원가량을 내고 나머지는 5년간 나눠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족들은 이번에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을 포함해 1조 3천억 원이 넘는 주식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세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 귀중한 예술품을 해외로 매각할 경우 사회적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서 상속인들이 일부를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술계에서는 상속세 물납 대상에 문화재와 미술품을 추가하자는 논의가 한창 일었지만 당장은 도입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우리나라에 그런 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과연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도입을 하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은 여건이 조금 마련이 돼야 된다. 주식 매각은 경영권과 주주 보호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나머지 부족한 자금은 구민권 대출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충분한 세금을 낸 경우, 그리고 기업의 경영권에 실질적인 위험이 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 제도를 개선해서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성 일가의 천문학적인 상속세 납부를 계기로 납부 방식 다변화 등 상속세 전반의 개선 논의가 촉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한일 갈등이 재점화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개입 요청에 미국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정의용 외교장관의 협조 당부에도 이번 일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난감해하는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 일본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머리를 숙이며 고심 끝에 답변을 내놓습니다. But we're not planning right now. We don't think it's appropriate for the United States to jump in to a process that's already underway. 케리 특사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과정을 IAEA가 관찰하는 동안 일본의 계속된 협조가 핵심인데 일본이 IAEA와 매우 긴밀히 협력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날 정우영 외교부 장관이 케리 특사에게 방류 결정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미 측에 당부했는데도 케리 특사는 바로 다음 날 미국의 개입에 대해 분명한 선긋기에 나선 겁니다. 이는 미국이 일본의 방류 결정 자체에 반대하지 않으며 IAEA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일본 오염수 관련 질문에 난감해하던 케리 특사는 부담이 덜한 질문이 나오자 그제야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Let me ask you about Korea because everybody's talking about China and Japan. So good. 미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지만 미국 입장에서 핵심 동맹국들인 한일 간 갈등을 조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정부로선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집결해 일본을 압박하려고 했지만 미국의 동참 없이 일본을 움직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에서 타이완과 신장 문제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은 내정 간섭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미일 정상회담 공동 성명의 내용이 중국의 내정에 거칠게 간섭하고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일본 언론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일본이 미국과 긴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끝까지 지켜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은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타이완 정세가 명기된 것은 적절했으며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동을 억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로축구 전통의 명가 수원 삼성이 2000년대생 소년 듀오를 앞세워서 우승 후보 울산을 잡았습니다. 박건하 감독은 런던 동메달을 합작한 홍명보 감독과 첫 번째 사령탑 맞대결에서 비수를 꽂았습니다. K리그 소식 조은지 기자입니다. 첫 단추는 김건희가 끼웠습니다. 이기재의 프리킥을 머리로 살짝 밀어넣어 국가대표 수문장 조현우를 뚫었습니다. 후반전 휘슬이 울리자마자 이번엔 수원 삼성의 신예 2001년생 강현묵이 폭발했습니다. 골키퍼가 쳐낸 공을 겁없이 때렸고 힘이 잔뜩 실린 묵직한 슈팅은 그대로 골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프로 2년 차의 강렬한 데뷔골입니다. 기세가 오른 강현묵은 후반 24분 주건희 박건희 2002년생 1살 동생 정상빈의 쐐기 득점에 밥상까지 차렸습니다. 수원의 유소년팀 메탄고 출신의 소년 듀오가 빚은 화끈한 득점포입니다. 치고 올라가면서 왼쪽에 현묵이 형 목소리가 들려서 주고 저도 그냥 몸이 반응해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운이 좋게 저한테 와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1무 3패로 처져 있던 수원은 3대0 완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고 반면 울산은 3연승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표팀 코치로 런던 올림픽 동메달 신화를 쓴 박건하 감독은 홍명보 감독과의 첫 번째 사령탑 맞대결에서 비수를 꽂았습니다. 선두 전북은 패배를 잊었습니다. 짠물 수비를 자랑하는 성남을 한교원이 뚫어냈습니다. 성남의 수비 실수를 낚아챈 한방. 전북은 1대0으로 이기고 4연승, 개막 10경기 무패를 달렸습니다. 희비가 엇갈린 전북과 울산은 오는 수요일 올해 처음 격돌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보상 문제로 재개발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경찰과 법원의 세 번째 명도 집행이 시도 직전에 취소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새벽으로 예정됐던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 집행이 집행관 측의 요청으로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집행관 측은 교회 안에서 농성 중인 신도수가 많아 충돌 피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 집행을 시도했지만 거센 저항에 밀려서 모두 무산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명도 집행 과정에선 일부 신도들이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해 집행 인력 포함 20여 명이 다쳤고 폭력을 주도한 신도 3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출근길 마스크 벗었다. 자유의 미소. 아침 신문들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와 방역 수칙을 해제한 이스라엘의 거리 풍경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김오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임명된 것 역시 신문들의 주요 뉴스였는데요. 조선일보는 김오란 교수가 백신 구입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등의 말을 해왔다며 코드의 인사라는 의료계와 야권의 비판을 실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 교수는 백신이 아닌 방역을 담당할 비서관이라고 했다는데요. 경향신문은 방역기획관은 백신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고 중앙일보는 이번 인사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힘을 빼는 옥상옥 인사라는 비판을 소개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정화 설비 3개 가운데 2개가 일본 정부의 최종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레는 시험 운전 상태로 오염수를 정화해온 셈이라며 안정성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방한한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에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협조를 구했지만 케리 특사는 미국이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는 김학의 사건 검찰 재수사의 바탕이 된 대검 진상조사단 보고서에 왜곡과 과장이 판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핵심인 성폭력 의혹을 두곤 의견 대립이 일어 전체 보고서 절반을 소모적 논쟁으로 채웠고 김학의 사건 청와대 외압 의혹은 각색된 면담 내용 한 줄이 수사 권고의 근거가 됐다며 입수한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자산총액 4대 그룹 계열사 임원의 연봉 증가율이 직원 평균치의 3배 정도였다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한항공의 경우 직원 평균 급여가 8,100만 원에서 6,8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지만 총수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1년 전보다 12억 원을 더 받아갔다고 합니다. 조간브리핑 권남기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봄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에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까지 충남과 호남 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내륙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확대한 가운데 낮부터 동해안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19도, 대전은 22도, 대구는 25도 선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한 주간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중반에는 때일은 고온 현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YTN 24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